이 세 가지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빠른 직무만이 대한민국 번영의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14일 이번 주 금요일로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연기가 됐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헌재다라는 거죠.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지금 정치권, 법 쪽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말이죠. 세상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빵제비의 시간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이 싸움에서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보는 예고판이 떴는데요.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취소가 되면서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쏠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왜? 누구의 사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을까? 공수처 오동훈, 차관급에 불과한 오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잔인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거대 세력이다. 그 세력이 누굴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자세히 더 생각해보면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기 전까지 뭐 언론들이 몰아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대통령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에 3일 뒤에 12월 6일입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정수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150명 규모로 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키워가지고 잡들이 했습니다. 박세환이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520명을 수사를 했죠. 이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관도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나 지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14일 전에 검찰에서도 특수수사본부 만들었죠. 공수처도 설쳤죠. 경찰도 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150명씩 잡들이 하기 시작했죠. 이거가 어디에 지시를 따랐냐가 사실 궁금한 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짓거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감금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시키면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탄핵 선고에도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볼 만합니다. 원래라면 14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에 대한 것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7일까지 이 헌재 스케줄을 모두 비워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심리 10일차로 끝내고 더 이상 추가 변론을 가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소요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일 정도가 소요가 됐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한 2주 정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13일 날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을 먼저 지금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이 있죠.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이유는요,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나라에 해를 끼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북한에 USB 갖다 바치는 정보입니다. 이 체제 감사 원장이요. 그것 중에 사드 관련돼서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부분 등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감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다라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이 검사 3명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김정숙 샤넬 자켓, 누가 봐도 이 패턴이 다른 샤넬 자켓, 그거 무마됐죠? 인도 타지마할 여행 가면서 6,292만원 기내식 처먹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문다혜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튼 할 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국회는요, 이 검사 3명을 가지고 검사의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발했죠. 일단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에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등 심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헌재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심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신호다. 라는 것이죠. 검찰과 감사원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묵살하고 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우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입니다. 신중 모드로 전환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나? 저는 탄핵 기각 사인이 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고 일정이 조정된 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죠. 좋게 얘기해서요, 내부에서 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등이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애매하다. 야, 홍정훈도 튀어나왔고 곽종근도 튀어나왔고 지금 절차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나? 이러면서 좀 고성이 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평의의 시간은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을 어디로 가고 싶으나 그 결정에 대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본인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후회, 그러니까 늙음막하니 평온한 삶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면 재산도 동결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는 그런 복잡함 속에서 만장일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책임 소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로 가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버린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던져버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신급이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형배는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요, 그 압박으로 이 단심제인 탄핵 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
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행한다. 이미 법원에서 구속 취소까지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구속 취소했는데 이거를 끌고 간다. 그러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이 나올 걸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이틀 일하고 탄핵이 됐는데요. 이때 기각과 인용이 4대 4였다라는 것. 어이없는 탄핵 인용에 누구?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있었죠. 요 상황을 보면서 또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누가 저 좌빨이냐? 누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지금 최재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가지고도 이 4대 4의 구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명이 와서 5대 3의 구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여기서 살짝 정정미가 이쪽으로 획가닥 넘어왔다? 그럼 5대 3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요. 탄핵을 할 이유 해봤자 완전 그들의 편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들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이 기각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헌재에서 강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3월 26일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답을 원했지만 지금 이 정치적 탄핵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문형배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미루고 감사원장 땡기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 땡기고 먼저 다루기로 한 것도 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내부가 이렇게 돼서 아무리 문영배가 여기서 발광지랄을 털어도 나머지 분들, 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안 돼. 민주당 포기해.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진중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들은 이제 뭐 몰락의 시간이니까 최종 발악을 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참에 더 땡겨야 되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가 뜰 때까지 우리는 외친다라는 것이죠. 세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로 회귀, 좌파 워커의 축출. 대한민국도 어떤 세계와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걸 보면 자유 세계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만과 함께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나라죠.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간지러운 부분, 미국이 가지고 싶은 부분을 다 가졌죠. 3가지 말씀드렸죠. 반도체,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 이 3가지로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빠른 직무만이 대한민국 번영의 시작입니다. 재편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